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사상 최대 실적, 수급 문제 해결은 언제쯤, 시장 박스권 하락인가 상승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본격 하락인가. 두 번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 중. 세 번째, 제약바이오 재상승 가능한가 언제쯤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최대 실적, 수급 개선은 언제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1% 전후에 하락 양상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처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긴 하지만 무거운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문제는 무엇보다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양시장 모두 매도로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이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도주 맥락 가운데서 그나마 반도체 쪽은 살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이런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 좀 살려나가는 구도를 보이는 모습. 반면에 SDI라든가 카카오, LG화학, NC소프트,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쪽은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에서의 조정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특히 장기 금리는 30년물을 많이 올라가고요, 10년물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단기물인 2년물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내려간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런 것을 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실정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먼저 빨간색 선은 미국의 GDP 성장률 빼기입니다. 마이너스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를 뺀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미국의 GDP 성장률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에서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로 이하 선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 성장률보다는 물가가 더 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처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파란색 선도 마찬가지죠. 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지수 역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나 이것이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이 식에서 경제 성장률 숫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작아져야 되겠죠. 물가지수가 작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플러스로 올라서는 이런 상황이 나면서 미국의 주가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 사태가 나오면서 다시 또 마이너스로 크게 빠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면서 미국의 주가도 좀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죠.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GDP 성장률이 더 커지게 되면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빼기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은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즉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GDP, 즉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주식시장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경기가 과연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2분기부터 미국, 유럽, 선진국 10개국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2분기, 3분기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과 물가의 상승은 큰 부담 요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돈의 힘으로 움직였던 유동장세 시장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성격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제대로 정말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가 좋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 제대로 좋은 종목군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영업이익을 계속 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중에 하나로 시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실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의 실적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실적이 좋고 우리도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과도기, 즉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조정 과정의 하나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이런 것은 다 아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실적 좋은 건 몰랐느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언제쯤 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은 예상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셀트리온이 발표한 원본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최대로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단은 증명이 됐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트렌드 흐름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막대기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30%대 이상, 그리고 이번에는 39%대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021년 올해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레키로나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는 밑에 보시듯이 상반기 내에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 및 유럽 조건부 허가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서 상반기라고 해서 약간 좀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언제 당장 된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상반기 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정된 과정을 계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향후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변이 바이러스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환자 중에서 가장 많잖아요. 일단 효능이 입증이 된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남아공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레키로나주에다가 새로운 후보 항체를 섞어서 치료제를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핵심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실적에서 중요한 레키로나주의 가격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셀트리온이 직접 밝힌 이야기니까요. A사는 1250불, 그 다음에 B사는 1984불이다. 한 도수당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인당 한 도수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죠. 2도수 내지는 3도수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수급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풀리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실적 부분이라든가 또 호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다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수급은 언제쯤 풀릴 것인가? 자, 우리가 셀트리온의 수급 중에 첫 번째가 이 공매도 문제잖아요. 이 공매도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중요한 것은 공매도가 많이 감소한 날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지난 1월 27일, 28일 여기서 36만 6천 주의 공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2월 1일 날 100만 주 이상 공매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15일 날 53만 주의 공매도가 줄어든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19만 6천 주가 공매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역시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자, 그러면 이건 핵심은 뭐냐면, 최근 1월 말부터 해서 2월 들어서 최근까지 공매도가 큰 폭으로 왕창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공매도 세력 쪽에서 어느 정도는 쇼커버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쇼커버링을 어느 정도 해 나가는 상황이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은 어렵다는 이러한 시각을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매도 부분들의 해소인데, 특히 2월 15일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잡히지 않느냐 하면은, 시간 외에서 서로서로 대량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을 15일 날도 보시더라도 JP 모간 쪽에서 55만 3천 주를 시간 외에 팔았습니다. 모건 스탠레와 골드만삭스에서 이것을 가져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장중에 쇼커버링을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로 시간 외에서 이것을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가를 여기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 선에서 쇼커버링을 해서 자기들이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겠다,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고 또 주가를 더 하락시킬 자신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런 것은 오히려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시면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공매도가 포함이 되든 안 되든 2월 15일 날 장외 거래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상황을 보시면은 어쨌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매도가 거의 줄어들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2,90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2월 1일 쇼커버링 되는 부분을 포함을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별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움직임 속에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는 제일 먼저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보이는 이러한 시점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지막에 셀트리온, 이러한 관점으로 움직이는데, 물론 이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실적 부분들은 이제 모든 것이 증명이 됐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 수급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와 공매도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제약 부분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의약, 즉 제약주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회색선이 제약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만큼 올라가서 옆으로 세우고 있는 과정 속인데, 제약 쪽은 이미 고점을 치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작년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회색선 제약 쪽이 먼저 치고 나가야만 지수도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거치고 본격적인 상승 내지는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약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쉴 만큼 쉬었다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코스닥의 제약주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림들을 이렇게 관계를 잘 보시면은 방향을 잘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오히려 지수보다 더 오래 받았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움직일 때가 됐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월 말 3월 정도부터는 바이오 제약이 움직일 차례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바닥에서 3월 19일 날 바닥을 찍고, 제가 3월 21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개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시세를 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3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도 7월달 고점을 찍고 10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바닥을 이탈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은 11월부터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저점이 깨지는 안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때처럼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적으로는 이미 2개월 이상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수급의 개선과 또 이에 따른 반전 시점은 멀지 않았던 측면에서 핵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지금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좀 기다리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